네, 안녕하세요. 김동주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로 따지면은 교재 있으신 분들 교재 보세요. 네. 교재 없으신 분들 좀만 버티시면 되겠네. 생성활이 끝납니다. 교재 기왕이면 사주시고요. 189페이지입니다. 네. 교재 있으신 분들은 189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고요. 그리고 목차 한번 간단하게 잡고 갈게요. 목차 잡고 가면요. 경영과학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경영과학이라고도 부르고 뭐 사실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시험 문제 맞추는 게 중요하지 뭐 계량 경영학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경영학과 학생들이 제일 폭발하는 시점이에요. 두 시점에서 세 가지에서 폭발합니다. 경영학과에 가는 대부분의 학생들 문돌이라고 할게요. 문돌이 문순이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나는 숫자가 너무 싫어 아니면 언어가 너무 좋아 이 둘 중 하나로 갈리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를 갑니다. 대학교를 가가지고 회계를 딱 보는 순간 와 이건 내 길이 아니다. 근데 법을 봐도 나는 글자를 좋아했는데 이 글은 읽히지가 않아 라고 해서 경영학과를 와서 조모임을 하면서 그나마 만족을 하는데 근데 이게 튀어나옵니다. 생산관리란 걸 뭣도 모르고 들었는데 웬걸? 경영과학이에요. 과학. 심지어 이름도 막 엑셀 사용해서 뭐 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회계에선 또 약간 스트레스는 받는데 회계는 더 스트레스이거든요. 결국은 스트레스 그나마 이제 누구로 들어요? 재무관리가 미쳐버리죠. 계산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답이 없어요. 답이 나중에 막 엑셀 엑셀도 아니구나 엑세스 이용하고 막 프로그램 돌리고 하면요 돌아버립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아직 학부생으로서 학교 수업이 남아있으면요 편안한 생활을 보내고 싶으면 경영과학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수업은 듣지 마세요. 어쨌든 결론은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냐 경영과학이라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러면 그건요 제끼세요. 정확히는요 제가 제끼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푸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어차피 풀어봤자 답이 안 나와요. 5개 중에도 안 나옵니다. 그럼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불굴의 한국인 이러면서 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내년에도 그 불굴의 의지로 시험 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제 거 교재에서도 늘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늘 나온다기보다 계산 문제 중에서 나오면 요거 정도까지 나오고 회계에서도 원가 회계 쪽에서도 다루는 게 있어요. 선형계획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래프 2개 그려가지고 거기에서 교점을 찾는 뭐 이런 문제인데요. 요거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여기서 막 문제를 풀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거는 각자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고 원가책 있으면 원가회계책에도 나오고 지금 교재 있으시면 교재에도 한 2페이지 정도 할애해서 나오니까 풀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는 좀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한번 할게요. 늘 얘기했듯이 요 정도 얼마 안 되는 교재예요. 이거 페이지 195, 30페이지 한 40페이지 되죠. 생산관리 요 정도면 다 외워주시긴 해야 됩니다. 씹어 먹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경영과학 쪽에서는 선형계획법이나 다 이런 거 넘어갑니다. 네, 많이 넘어가고요. 몇 가지 필요한 것들 예측 기법에서 예측의 오차라는 게 있어요. 이거 좀 다뤄주고요. 앞에 거는 자습하시고요. 각자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산활동관리, 생산운영관리 쪽에서도 약간 일부를 좀 다뤄줄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쫙 넘어갑니다. 앞에 내용들은. 뭐 앞에 내용이라고 그래봤자 뭐 의사결정하는 방식들 있죠. 확률적으로는 어떻게 의사결정할지 비확률적으로는 어떻게 의사결정할지 이런 것들이라서 단순 암기예요. 네. 그리고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진 않아요. 종종 나오는데 대신에 이 예측의 오차라는 건요 어떤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측의 오차가 왜 나왔냐면요 경영과학이라 그래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가 생산해야 될 양이다. 얼마 정도가 수요니까 우린 거기 맞춰서 생산 얼마 해야 된다고 예측을 하는 건데 그래서 경영과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오차의 종류가 4가지로 나뉩니다. 4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누는데 첫 번째로 누적 오차예요.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오차들의 합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5개, 7개, 마이너스 4개, 10개 뭐 이러면은 이거 다 합이에요. 이게 누적 오차라고 하는 겁니다. 평균 오차는 이걸 4로 나누면 분기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평균입니다. 평균. 합, 평균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셔야 될게요. 평균 제곱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 절대 오차라는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평균이긴 해요. 그래서 평균 제곱 오차는요, 제곱의 평균이고요. 평균 절대 오차는요, 절대값의 평균입니다. 이걸 알아두시고,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물어보진 않아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이거는 정말 시험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 밑줄 딱딱 쳐드리면요, 요거예요. 그래. 뭐 밑줄 칠 게 없다. 다 외우셔야 돼요. 네. 예측이 정확하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예측이 완벽하진 않다라는 거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누적 오차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요, 이 지점이 목표 지점이에요. 여길 딱 맞추는 게 목표였어요. 그랬는데요, 2번 화살을 쐈는데요, 여기 한 번 걸렸어. 마이너스 3에 한 번 걸렸고요. 여기가 0이라고 치면은 한 번은 3에 걸렸어요.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0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3하고 3이 걸렸어. 근데 누적 오차로 들어가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3 하면 0이죠. 그래서 누적 오차는 0이 돼버렸어요. 편의는 없어요. 편이라 그러면요, 바이어스라 그러면요, 이게 다른 데로 이렇게 튄 걸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요, 한쪽으로 기운 걸 말해요. 바이어스라 그러면은 기운 거 없죠. 왜냐? 이거 다 퉁치면은 결과적으로는 0이니까 시소가 한 곳으로 기운 건 없어요. 한쪽으로 튄 건 없는데, 그렇지만 예측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얘랑 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여기 우연이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우연히 상쇄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뿐 예측이 완벽하진 않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평균 오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거 누적으로 더한 걸 갖다가 2로 나눈 거잖아요. 2번 쐈으니까. 그래서 평균은요, 똑같아요. 편의는 없어요. 우연히 0이 된 거일 뿐이에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가 돼가지고 편의는 없으나 예측이 완벽하진 않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나온 게 제곱 오차와 절대 오차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의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마이너스의 개념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가 돼버리죠. 근데 그래? 그러면 음의 값을 없애버리자. 제곱을 때리면 339, 이것도 339. 더하면요, 무조건 플러스 값만 나옵니다. 이러면. 아니면은 절대값을 씌우자.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씌우면 3, 3의 절대값 씌우면 3, 이거 더하면 6. 결국은요, 평균 제곱 오차나 평균 절대 오차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래서 예측이 정확한 겁니다. 오차가 0인 경우 예측이 정확하고요, 오차가 없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동일합니다. 처음엔 이게 꼭 나와요. 꼭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평균 오차가 0인 경우 예측이 정확하다. 평균 오차가 0인 경우 예측이 완벽하지 않다. 왜냐하면 편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막 지어냅니다.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자주 보실 문제입니다.